이번 토트넘 대 풀럼과의 경기가 1대 0으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탑4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심 바랬던 첼시와 리버풀의 무승부가 아쉽게도 첼시의 승리로 끝나면서 격차를 더 좁히진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4위와 5점 차로 8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MOM은 요리스가 되었습니다. 워낙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선수가 없어서 손흥민이 될 거란 기대도 했는데 요리스였습니다. 왜 요리스였을까요? 잘 막았다는 거잖아요. 공격을 무수히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클린시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인데 골키퍼의 MOM은 사실 씁쓸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풀럼을 상대로 고전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했을 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번리는 풀럼을 상대로 전반기에는 3대 0으로 이기고 후반기에는 1대 1로 비길 만큼 번리는 풀럼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이런 번리를 토트넘은 4대 0으로 이겼고 경기 내용도 무척이나 좋았죠.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된 건데 겨우 1대 0 승리에 만족만 해야 했습니다. 번리전에 모우라가 나왔고 풀럼전에는 알리가 나왔는데 이 차이 때문일까요? 알리는 매우 잘했습니다. 알리가 이번 시즌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면서 체력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후반 중반에 교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윙백이 달랐습니다. 윙백. 번리전에서는 오리에 레길론을 투입시켰는데 풀럼전에서는 도어티, 데이비스를 출전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베스트 11에 들어가야 할 선수는 오른쪽에 오리에, 왼쪽에 레길론입니다. 도어티는 지난해 울버햄튼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하면서 데려왔지만 팀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러니까 로이킨이 트리피어가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고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도어티보다는 오리에 맞죠? 왼쪽 데이비스는 안정적이긴 하나 라인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선수고, 반대로 레길론이 너무 윙어처럼 적극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B클럽의 윙백들로 보면 레길론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보다는 레길론이죠. 풀럼전에서 도어티와 데이비스가 출전했더니 번리전과 완전 다른 경기가 되었습니다. 도어티는 44분 찬스에서 크로스가 황당한 곳으로 날아갔고 후반 마지막엔 자책골 위험도 있었고 꼭 10대 11로 경기한 느낌이랄까요. 데이비스는 크로스 한번 올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윙백들의 활동량이 왕성하고 질 좋은 크로스도 나왔다면 공격은 더 활기가 돌았을 것이고, 그러면 점유율도 더 올라갔을 것이며 베일의 활약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오리에와 레길론이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관전 포인트로 봐보세요. 토트넘 플레이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평점 7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풀럼전에서 골과 가까운 몇 번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손흥민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풋볼 런던은 전반 17분 아웃사이드 킥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크로스를 케인에게 연결했다. 이 좋은 찬스를 케인이 성공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몇 분 후 델레 알리는 손흥민의 낮은 크로스를 실수 없이 아다라 바이오의 자책골로 유도했다. 전반 막판에는 알리의 도움을 받아 손흥민이 헤더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후반전에 손흥민은 수비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매기면서 전반전의 득점으로 연결된 크로스와 함께 가장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매기면서 왼쪽 측면에서 전반전 동안 위협적이었다. 이는 팀 내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명장면이라고 꼽는다면 알리와의 호흡인데, 특히 베일에게 패스를 받고 난 후 알리가 어쩌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고개가 손흥민 쪽으로만 향해 있고 무조건 손흥민에게 주겠다는 듯이 패스를 했습니다. 축구를 좀 알고 본다면 알리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할 당시엔 풀럼 수비수 한 명이 대인 방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오른쪽에 손을 든 선수의 공간이 완전 비어 있었기 때문에 큰 찬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리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합니다. 문전에서 손흥민은 한 명을 제끼고 알리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39분에는
알리에게 크로스 기회가 왔을 때 알리는 또 대놓고 손흥민을 바라보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헤딩까진 됐는데 정확성이 없었습니다. 알리의 활약은 무리뉴 감독도 극찬했습니다. 그의 선발 출장은 그가 받아 마땅했다. 선물이 아니라 그가 훈련에서 보여준 노력의 성과다. 그가 팀과의 훈련에 100% 제대로 참여하면서 정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매치폼이 되었다. 알리는 잘해주었다. 그가 얻어낸 것이다. 많은 경기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라인업이 계속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좀 억지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알리와 손흥민의 친분이 두터웠고 과거에도 장난도 잘 치는 모습과 최근엔 알리의 대활약에 손흥민과 앉는 모습까지 있었다 보니 손흥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비록 알리 득점이 취소됐지만 골이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손흥민이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에서 얻은 큰 수확이라면 무실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기자는 알더베이럴트에게 이번 경기는 지난번 승리만큼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다. 그렇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자 지금 같은 시기에 승점 3점은 정말 중요하다. 풀럼은 정말 좋은 팀이다. 공이 있을 때 우리 팀이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했어야 했지만 공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수비를 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알더베이럴트는 무리뉴에게 중용을 못 받는 듯 하더니 4게임 연속 선발 출전을 하면서 무리뉴가 가장 믿는 센터백이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알더베이럴트가 출전한 경기들 성적이 매우 좋았었죠. 산체스는 오늘 좀 춤을 많이 추긴 했지만 좋은 방어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호이베르는 가끔은 이런 승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초반에 많은 찬스들도 보여주고 이기게 해준 골도 넣었다. 하지만 우린 차분하게 잘 대처했다. 교체로 나온 선수들도 자신들이 쏟을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팀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줬고 이런 선수들과 함께해서 기쁘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정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기분이 어떠냐고 질문했는데 팀을 위해 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 내가 필요한 이상 모든 걸 쏟아 부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수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클럽과 구단과 함께 한다는 건 감사할 뿐이다. 이런 선수가 중원을 맡고 있으니 듬직한 것입니다. 풀럼 감독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을 극찬하면서 오히려 풀럼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매우 훌륭한 팀이고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쓰리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만족해한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무리뉴 2년차 매직은 리그 우승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유로파 리그는 남아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현재 순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이기고 싶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탑4와 유로파 리그 우승을 꿈꾸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주말 경기도 무조건 이겨야 할 텐데요. 지난해 12월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생각했는데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 토트넘이 하얀 곡선을 타게 되었죠. 이번엔 꼭 복수를 해야 합니다.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꼭 승점 3점만 가져올 수 있길 바래 보겠습니다. 손흥민, 알리, 토트넘 모든 선수들 파이팅!